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이 오늘 또 주가가 실망스럽게 끝나지만은 문제는 지금 나스닥 선물 시장이 2% 넘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현재 시장에 열리고 있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2%대 후반에서 지금 하락이 깊어지고 있어요. 지금 하락한 이유가 우리나라 장 끝나고 푸틴 대통령이 며칠 전 측근들과의 대화에서 조만간 핵전쟁도 불사하겠다. 불가피하다. 네. 핵전쟁이 조만간 불가피하다.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장 끝나고 나스닥 선물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주가가 미국 시장의 간밤에 상승에도 불구하고 흘러내려버렸기 때문에 앞서 내일 오늘 주가 떨어지면서 반대면 물량과 겹치면서 내일 또 상당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국면 쪽에서 우리 투자가들이 현명한 투자자라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자, 먼저 우리나라 증시가 제가 상당히 부진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6월달 주요국 증시 등락률 표를 보고 계시는데 이거는 6월달입니다. 왜냐하면 6월달에 미국의 FOMC 불확실성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안 좋았어요. 막상 발표 이후에 발표 전에도 미 증시가 떨어졌지만은 발표 이후부터 이제 하락을 했다가 간밤에 반등이 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6월 한 달 동안을 본다 한다면 왼쪽에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있네요. 그렇죠? 가장 많이 빠진 거네요. 10.2%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코스피가 8.7%, 그다음에 S&P 500이 나스닥 시장보다 좀 더 떨어지는데 8.3, 그다음에 나스닥이 8.1, 범유럽 스탁 50 지수가 6.8% 정도 하락, 그다음에 가장 덜 떨어진 게 일본 증시와 중국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3%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 시장을 그래도 우리 시장 기대를 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데 맞아요. 중국 시장이 경기는 상당히 좋거든요. 지표는 좋게 나오고 있음에도 우리 시장은 지금 전혀 중국 관련 종목들이 반영을 못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시장의 흐름이다. 즉 중국 시장과 상승, 일본 증시가 선전한 국면 쪽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 자, 그렇다면 작년도와 올해 대부분 글로벌 증시들이 고점을 찍었는데 작년 고점 대비해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얼마만큼 떨어지냐 고점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작년 6월 22일인가 3,316포인트 코스피 지수가 고점을 찍었는데 그 이후로 코스닥 시장은 1,060포인트대니까 코스닥 시장이 먼저 나스닥 시장이 제일 많이 빠졌죠. 나스닥 시장 31.5% 떨어졌고요.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이제 저점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 시장은 34%대에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코스피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 이상하죠.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떨어졌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이런 변동성 국면에서 원래 코스닥 시장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따 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 때문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 수급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비중이 10%밖에 안 돼요. 팔 게 없어요. 이런 영향이 아닌가. 그다음에 미국의 S&P가 500이 21%, 그다음에 유럽 증시, 유럽 스탁이 50지수, 그다음에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작년 고점에 대해서 가장 덜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상당히 이제 공포스러운 분위기인데, 과거에 나스닥 시장이 현재 지금 31.5%로 역대급 제가 하락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는데, 과거에 나스닥 시장이 1987년도 블랙 먼데이 이후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까지 해가지고 4차례 걸쳐서 나스닥 시장이 급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 얼마만큼 떨어졌느냐? 블랙 먼데이 때 34% 정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아시아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IMF 때죠. 그때 25.6%, 그 다음에 2000년도 IT 버블 때 34%, 그 다음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 48.7%, 그 다음에 코로나 때 32.6% 떨어졌어요. 근데 앞서 지금 나스닥 시장이 제가 아까 얼마 떨어졌다고 그랬죠? 고점 될 때 34% 떨어지지 않습니까? 약간 반등을 해서 지금 31.5%인데 이렇게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겁니다. 역대급 하락이 나왔다. 이걸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때 수준하고 같냐 이거죠, 지금은 금리 인상 국면이고 일본은 경기 침체로 갈 거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 시스템상의 붕괴거든요. 이때 주가 하락할 때는 붕괴했을 때 30% 40% 많게 떨어질 때는 금융위기 때 50% 가까이 떨어졌는데 충분히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현명한 투자자는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제가 낙관론자에게 주식을 팔고 비관론자에게 주식을 산다. 현명한 투자라면 네. 이 내용은 제가 코로나 때 2020년도 4월 10일 날 배워야 산다 1강 때 제가 했던 주제입니다. 네. 그때 주가가 급락하고 난 급락했습니다. 다음에 네.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3월 19일 날 코스피 지수가 1,400포인트 가까이 저점 찍고 반등을 해가지고 아마 1,8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올 때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1강의 주제가 현명한 투자자라는 제목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현명한 투자자라는 말 자체는 워런 버핏의 스승이기도 하고 가치 투자의 선구자인 벤저민 그레이엄의 책 제목입니다. 본래 책 제목이긴 한데 네. 본래 벤저민 그레이엄이 이렇게 낙관론자에게 주식을 팔고 비관론자에게 주식을 사라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근데 그 책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워런 버핏의 이제 스승이기도 하니까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하죠. 워런 버핏은 공포의 주식을 사라. 비관적이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이 이제 이걸 각색해서 주식을 남들이 비관적일 때 주식을 사고 모두가 희망적이고 낙관적일 때 주식을 팔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쪽인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이에요. 남들이 다 지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을 때지 않습니까? 주식의 격언이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낙관론자는 명성을 얻지만은 명성을 얻지만은 돈을 잃고 반면에 비관론자는 명성을 잃지 반대로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지만 돈을 잃고 그다음에 낙관론자는 돈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낙관론자 그런 얘기 있는데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내용 자체는 그건 뭐냐면 공포의 주식을 사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공포의 주식을 사가지고 손해 난 경우는 없어요. 제가 증권 경력 32년인데 물론 단기적으로 내일 모레 제가 예상했던 주가가 제가 예상했던 지난주보다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주가는 잠깐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얼마 나지는 않는다고 봐요. 제가 지금 단기간에 역대급 변동성이지 않습니까? 주식시장 항상 위기와 기회가 함께 옵니다. 물론 이제 투자가들 지금 돈이 없으니까 기회는 얻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위기와 기회가 함께 온다 그랬으니까 내가 주식을 팔지 않으면 기회가 오는 과정 속에서 내 주식의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현재 시장 자체는 제가 공포의 학습 효과를 노려라. 공포의 주식을 사서 손해난 적이 없다. 제 경험입니다. 경험이고 그건 무슨 말이냐? 주가가 싸기 때문에 주가는 결국은 현재는 공포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지만 수급 때문에 빠지지만 결국 시장의 안정을 찾으면 주가라는 자체가 기업의 가치에 수렴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런 시점에서 워런 버핏이 자주 얘기하잖아요. 공포의 주식을 사라. 바이 아메리카 IN. 나는 미국의 주식을 산다. 이런 얘기잖아요. 해석해 보면 자기가 시장을 주식을 살 때 룰은 단순하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시장을 예측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식을 사는 마켓 시장의 포인트는 남들이 공포스러울 때 주식을 사고 그리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그 해석이잖아요. 자기는 두려워한다. 지금 시점과 똑같죠. 남들이 공포스러울 때 분명히 현재 워런 버핏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 들어 워런 버핏이 주식을 팔았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과거에 실질적으로 금융위기 때 워런 버핏이 부도날 것으로 생각했던 뱅크 아메리카 주식을 샀던 분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아마 10배 가까이 떴을 거예요. 떴을 건데 이제 그런 것도 실행에 옮겼다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현재 시장에 이거는 제가 경험적인 지표이기도 하고 주식시장이 이제 바닥일 때 나타나는 징조가 뭐냐면 일단 항상 비관적인 나올 수밖에 없죠. 언론에서 여러 가지 경제 불황 뉴스가 도배를 하죠. 좀 뭐 경기 우리나라도 지금 막 스태그플레이션 내고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어제 주가 폭락했으니까 폭락했을 때 아웃 뉴스에 머리 기사로 좀 나올 거고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경제 위기설 주가 떨어지다 보니까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뭐 S&P 500이 뭐 30% 더 떨어진다, 뭐 3,200까지 내려올 거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제가 이게 일반 투자가 신용 담보 부족까지 속출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물량이 정리가 되면 주가는 확실하게 바닥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걸 주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개인 투자가들이 받으면 물량 내보내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이거 물량이 정리가 되면 악성 매도 물량 팔 사람 다 판 거예요. 이게 저는 시그널이라고 봐요. 그래서 내일 모레 정도 오늘 반등이 나왔었으면 반등 매매가 안 나와 지나갔을 텐데 주가가 밀려버렸고 내일 주가 떨어진다 그러면 아침 시가에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 자체는 주가는 결국은 현재는 불확실합니다. 예측가 쉽지 않아요. 제가 지수 전망 2,600포인트 이탈하지 않는다고 썼는데 어느새 지금 불과 일주일 만에 2,400대가 왔어요. 누구도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미국의 소비 잔물까지 급등할 줄 몰랐던 거고 지금 나스닥 선물시장에 빠진 것 자체도 또 푸틴 대통령이 또 핵전쟁 얘기 나올 거 누가 예측을 합니까? 맞아요. 이건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일시적이라는 거죠. 예. 물론 약간의 더 펀드멘트 훼손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주가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내재 가치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펀드멘탈의 훼손이 없으면 일시적으로 네. 주가가 떨어져도 주가는 결국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내려갈 때 매수하면 실패가 없는데 주가가 지금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내재 가치 아래로 떨어진 주식들이 엄청 많죠. 뭐 이따 말씀드린 국내 주식들 지금 박앤 세일이거든요. 예, 그 맞아요, 정도로 맞아요. 많은데 네. 예,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이 부분을 보시면 될까 주가 빠지면 제가 이제 PBR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산 가치. 지금 뭐 자주 이건 뭐 들어보셨겠지만은 지금 현재 수준이 어떠냐? 여기 표가 보시게 되게 되면 아래로 내려간 거는 금융위기 때하고 2008년도 그다음에 최근 이제 2018년도와 2020년도에 미국 중 무역 분쟁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를 제외하고는 PBR이 0.9배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근데 PBR 지금 몇 배냐? 온라인처럼 계산해 보니까 제가 0.88배더라고요. 그게 역대급 하락에 갑니다. 그러네요. 주가 너무 떨어졌다. 이게 자산 가치는 뭐냐면 네. 담보 가치거든요. 그냥 주가가 빠져서는 안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이게 잠깐 하회할 수가 있는데 이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게 코로나 때 보시게 되면 14,300까지 내려왔지만은 18,000포인트 올라오는 데는 일주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빠르게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